안녕하세요. 석입니다. 예. 오늘은 그 포토샵의 텍스트 기능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. 원래 패스라든지 다른 거하고 같이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텍스트만 해도 그 분량이 상당하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그 텍스트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마찬가지로 사진을 하나 불러 와볼까요?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보통 없어도 되기 때문에 빈 문서를 준비를 해서 한번 작업해 보도록 할게요. 파일에서 New 선택하시면 이렇게 빈 파일을 준비를 하거든요.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가로 해상도, 그 다음에 세로 해상도를 주실 수가 있어요.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이 강좌 화면이 800에 600 화면인데 좌측 툴바하고 오른쪽 뭐 패널들 제외하고 한 450에 300 정도의 이름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리솔루션이라는 개념은 이건 실제 인쇄할 때 필요한 기능이거든요. 인쇄할 때 필요한 건데 여기 보시면 그 픽셀 인치라고 돼 있잖아요. 즉 1인치에 72픽셀이 들어갈 정도로 편집을 한다라는 거예요. 그럼 이걸 450을 한 72로 나눠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한 얼마죠? 한 5, 6인치 정도 되나요? 그 정도 되는 사이즈로 작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아래 리솔루션 부분은 주로 그 인쇄할 때 작업을 한다. 그런데 여기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웹에서라든지 아니면 사진 편집, 그냥 사진 편집만 하고 싶다. 그럴 경우에 이 리솔루션 부분은 무시하셔도 될 것 같아요. 기본적으로 웹은 72픽셀 정도의 리솔루션을 사용하고요.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사진을 인쇄하고 싶다. 그럴 경우에 이제 300 정도, 300 이상 정도로 주시는 게, 다른 말로 이게 DPI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. 도트 퍼 인치라 그래서 1인치에 72픽셀 들어간다. 뭐 그런 의미하고 동일하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아무튼 인쇄하는 부분이고요. 모드는 이제 컬러셋을 표시를 하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편집하실 때는 RGB, 그 다음에 보통 프린트를, 이 RGB라는 게 레드, 그린, 블루, 즉 빨간색, 그 다음에 녹색, 파란색을 표현하는 거고요. 그 인쇄할 때는 여기에 까만색이 보통 더 들어가요. 그래서 CMYK라는 형태의 분판 인쇄를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사진을 기본적으로 그냥 편집만 하고 싶다. 그럴 땐 RGB 컬러로 골라주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배경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보는데 흰색으로 채울 건지 뭐 여러 가지 물어보죠. 그 다음에 배경색 여기 이 색으로 채울 건지 아니면 투명하게 놔둘 건지를 물어보는데 제가 배경은 기본적으로 흰색으로 채우게끔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. OK 눌러보죠. 그러면 이 100의 100짜리 화면이 만들어졌고요. 네, 죄송합니다. 이게 제가 잘못해서 클릭을 해버렸네요. 텍스트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. 호리존탈 타입 툴이라고 되어 있는데 클릭을 해보도록 하죠. 그 다음에 여기서 클릭하시면 글씨를 쓰실 수 있는데 글씨를 쓰실 땐 될 수 있으면 윈도우 메뉴 부분에 가셔가지고 캐릭터라는 패널을 열어두시는 게 좋아요. 제가 이 캐릭터 패널을 위쪽에다 열어두고요. 레이어를 조금 아래로 내려가지고 보면서 좀 작업을 해드릴게요. 지금 내가 글씨를 쓰면 산돌 명조 이 미디움이라는 글씨로 써진다라는 거고요. 그 다음에 글씨는 뭐 13포인트 정도로 써진다는 거예요. 그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클릭을 해서 여기다가 한글로 싱싱해라고 썼어요. 그 다음에 글씨 쓰는 상태를 빠져나오고 싶다. 그럴 땐 여기 보시면 이 무브 툴 있죠. 요걸 한 번만 클릭해서 주시면 이제 글씨가 다 써진 상태가 돼요. 여기서 레이어 부분을 한번 봐주세요. 백그라운드라는 레이어가 있었고 그 위에 알아서 싱싱해라는 레이어가 만들어졌죠. 즉 글씨 한 번 쓰는데 저절로 하나의 레이어가 생성이 된다. 자동으로.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글씨 같은 경우에는 일반 이미지하고는 달라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. 바로 글씨를 수정할 수가 있거든요. 제가 T 눌러가지고 여기다가 앞쪽에다가 제가 지금 한 손으로 타이핑 하기 때문에 이해해 주세요. 이런 식으로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. 즉 추가 수정 삭제가 되기 때문에 글씨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레이어로 관리가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. 다시 무브 툴 클릭하시면 원래대로 이제 써졌고요. 이 상태에서 이렇게 원하는 위치로 옮겨 두실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이건 글자 크기겠죠. 제가 30포인트 하면 좀 더 커졌네요. 정말 근데 빨간색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. 파란색으로 바꾸고 싶다. 그럴 땐 컬러에서 여러분들께서 파란색을 골라주시면 된대요. 그럼 파란색으로 됐죠.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부분은 이제 줄간격인데, 제가 한 줄을 더 추가해보죠. 싱싱의 뒤쪽을, 이 타입 툴을 클릭해서 뒤쪽을 클릭을 해서, 엔터 친 다음에, 영어로, SING,
네, 이렇게 썼어요. 이렇게 두 줄로 돼 있죠. 여기다가 한 줄을 더 써보도록 할까요? 예. 네. 한 손으로 타이핑하니까 정말 힘들어요. 네, 됐습니다. 네, 이 상태에서 다시 원래대로 이제 편집 상태로 돌아와 볼게요. 클릭을 하겠습니다. 여기서 보시면 줄 간격이 오토로 되어 있죠. 이 값을 여러분들께서 다른 형태로 이렇게 변경을 해 보시면 알아서 포인트 값으로 조절이 돼요. 근데 기본적으로 오토가 가장 보기 좋더라고요. 그리고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이거든요. 즉 글씨 크기는 상관없이 어떤 지정한 형태로 이 값이 띄워지게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오토가 훨씬 낫죠. 예.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글자 간격이에요. 예, 글자하고 글자 사이의 간격, 예, 트래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, 제가 클릭을 한 다음에 0을 접으면 글자하고 글자 사이가 보통 상태가 돼요. 좀 약간 떨어져 있는 느낌이 나서 붙이고 싶다. 그럼 마이너스 값을 줘보시면 돼요. 이렇게 마이너스 100 하시면 이렇게 따닥따닥 붙게 되죠. 그 다음에 좀 넉넉하게 떨어뜨리고 싶으면 200 정도. 근데 포토샵에서는 기본적으로 글씨하고 글씨 사이가 약간 떨어진 느낌이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한 50 정도의 값을 주시고 편집하시는 게 보기 좋은 글씨가 될 수도 있어요. 물론 여러분들께서 이제 다른 형태로 표시하고 싶다면 바꾸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버티컬 스케일이라 그래서 즉 세로 크기예요. 여기 부분을 제가 200으로 해보면 세로, 네. 죄송합니다. 조절을 해볼게요. 200으로. 그러면 세로만 이렇게 200으로 딱 늘어나는 형태가 돼요. 별로 보기 안 좋죠. 그래서 100으로 한 상태에서 이거는 이제 좌우 가로폭이거든요.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를 50으로 해보면 반으로 이렇게 줄어들고요. 200으로 한번 해볼까요? 그럼 이렇게 거꾸로 늘어나기도 해요. 이것도 100 사이즈보단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딱 그 정 자체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항상 95% 정도로 저는 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베이스라인이라는 건 이제 한글하고 영문하고 같이 써졌을 때 이 기준점인데 대소문자를 같이 썼을 경우에요. 그리고 한글 같은 경우에도 영향을 받긴 하는데 한번 여기 봐보시면 아실 거예요. 우리 대문자하고 피 뭐 이런 간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많이 쓰진 않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넘어갈게요. 여긴 컬러고요. 이 부분은 기본적인 옵션이에요. 즉 진하게 혹은 뭐 이태릭, 예, 요런 형태. 그 다음에 뭐 전부 대문자, 첫 글자만 대문자 뭐 이런 식으로 바꿔보실 수가 있어요. 그 다음에 뭐 밑줄을 그은다든지 아니면 가운데 줄을 그는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죠. 그리고 특정 부분만 바꾸시고 싶다. 그럼 이 타입 툴을 클릭한 상태에서 만약에 싱시계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 해보세요. 그럼 그 부분만 선택이 되거든요. 이 상태에서 컬러를 뭐 빨간색으로 바꿔본다. 이렇게 하시면 다시 빨간색으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. 무브 툴을 클릭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는 이 색깔에가 두 가지 색이 들어있잖아요. 이 파란색하고 빨간색이 들어있기 때문에 컬러가 물음표로 표시가 돼요. 왜냐면 여기서 바꾸면 한꺼번에 다 바뀌게 되거든요.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랭귀지인데 이거는 크게 선택을 하진 않으셔도 상관없고요. 그 오른쪽에 게 이제 안티 알리아싱이라는 개념이에요. 여기서 이 알리아싱이라는 게 테두리를 부드럽게 해주는 기능이거든요. 근데 그걸 꺼버리게 되면 테두리가 굉장히 날카로워져요. 근데 지금은 잘 모르시겠죠. 이것을 이제 가장 손쉽게 알아보실 수 있는 게 9포인트 굴림체를 써보시면 돼요. 제가 글씨를 하나 더 써볼게요. 텍스트 타이틀을 클릭을 해서 여기를 클릭한 다음에 네, 이렇게 글씨를 썼어요. 그 다음에 장평을 100으로 조정하고요. 네. 죄송합니다. 자꾸 예. 이상한 게 지금 클릭이 됐어요. 네, 100으로 지정했고요. 색깔은 제가 뭐 파란색으로 지정한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산돌 명조라고 되어 있는 글씨체를 여러분들께서도 가지고 계시는 굴림체 있죠. 예, 그 굴림체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. 근데 왜 이렇게 굴림체가 안 보이죠? 여기쯤, 네, 찾았네요. 됐습니다. 굴림체에 제가 사이즈는 뭐 12포인트 정도로 줘볼게요.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보이죠? 예, 이 상태에서 이 안티알리아싱이라는 게 스트롱으로 되어 있습니다. 이걸 none으로 선택을 해보시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웹에서 많이 사용하는 글씨체 있죠? 그걸로 설정이 된다라는 거예요. 이 상태에서 도둠 같은 경우에는 이 11포인트 사이즈도 상당히 이쁘거든요. 도둠 같은 경우에는
12포인트보다는 11포인트도 그 굉장히 예쁜 글씨체, 작고 예쁜 글씨체를 만들어 보실 수 있어요. 이렇게 글씨를 뚜렷하게, 즉 안티알리아싱을 꺼버림으로 해서 이런 산뜻한 효과, 작은 글씨에서는 오히려 산뜻한 효과를 내실 수가 있어요. 근데 작은 글씨를 뭐 샤폰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은 모양이 별로 안 이뻐지죠. 그리고 이런 작은 폰트를 별도로 가지고 있는 도듬이나 굴림 이런 거 같은 경우엔 오히려 작은 폰트를 논으로 하는 게 좋지만,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안티알리아싱을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로 한번 바꿔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. 저 같은 경우에는 넌하고 샤프가 두 가지를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. 웹에서는 이 두 가지면 거의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다른 걸로 바꿔보심으로 해서 이렇게 테두리가 글씨가 약간씩 변하니까 그건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. 그 다음에 제가 맛 좋은 싱싱의 레이어를 다시 요걸 클릭을 했어요. 클릭을 한 상태에서 패러그래프라는 부분을 선택을 해보시면은 이건 정렬이겠죠. 보시면 좌우 정렬, 왼쪽 정렬, 가운데 정렬, 오른쪽 정렬 뭐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왼쪽에서 들여쓰기, 제가 20만큼 왼쪽에다가 이렇게 들여쓰고 싶다. 물론 이제 왼쪽 정렬이 된 상태에서 그 전체적으로 뭐 0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딱 가고요. 20 하면 왼쪽에서 20이 떨어져요.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오른쪽 글씨를 얼마만큼 맞출 것인지, 뭐 기타 나머지 툴들도 전부 그런데 글쎄 저 같은 경우 이 정렬만 사용을 합니다. 왜냐면 여러분들께서 포토샵을 편집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포토샵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글씨 쓰는 기능보다는 이미지에 어떤 글씨 하나 이렇게 딱 넣어놓는 기능을 훨씬 많이 쓰기 때문이죠. 네, 그럼 여기서 뭐 이것만 가지고 재밌는 효과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제 맛 좋은 고등어 여기 딱 있는 상태에서 이 레이어를 누르고 계시면서 뉴 부분에다가 갖다가 놓으시면요, 새로 레이어가 두 개가 만들어졌어요. 그럼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위쪽 레이어고요, 얘가 밑에 레이어거든요. 예, 위쪽 레이어 부분이 이렇게 두 개가 있죠. 아래쪽 레이어도 있고요. 그러면 아래쪽 레이어를 클릭을 해서 캐릭터에서 제가 색깔을 만약에 이제 검은색으로 했어요. 그럼 밑에 레이어는 검은색으로 됐죠. 위쪽 레이어를 클릭해서 이걸 비슷하게 갖다 놓는데 약간만 어긋나게, 여러분들께서 한 가지 세밀하게 이동시키고 싶다 그럴 땐 오히려 키보드를 쓰시는 게 좋아요. 키보드에 화살표 있죠. 그걸 이용하시면 예, 한 번 누를 때마다 조금씩 이동이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쓰시는 게 오히려 아주 정밀하게 이동한다 이럴 경우에 훨씬 더 편하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, 뭐 캐릭터 오늘 이 타입 툴에 대해서 해봤는데요. 이 외에도 오른쪽에 보시면 다양한 게 존재하거든요. 한 가지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. 제가 네, 싱싱의 그 다음에 네, 이런 식으로 썼어요. 이 기능은 저도 아주 많이 쓰는 기능은 아닌데요. 이 타입 툴을 클릭한 상태에서 여러분들께서 이 버튼 보이실 거예요. 예, 여기 뭐 텍스트 뭐라고, 예, 크리에이트 뭐라고 돼 있나요? 워프드 텍스트라고 돼 있는데 클릭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그러면 지금은 뭐 스타일에서 넌이라고 돼 있죠? 이걸 여러분들께서 다른 형태로 이렇게 플래그를 하는 형태로 바꿔보시면 텍스트 자체가 막 이상하게 바뀌어요. 예. 잠시만요. 지금 컴퓨터가 죄송합니다. 네. 예, 컴퓨터가 다운이 된 것 같네요. 아무튼 이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다른 형태로 여러 가지로 한번 바꿔보세요. 예, 여기 뭐 밴드 값이라든지 기타 나머지 값들을 바꾸시면 여러 가지로 예. 네,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더니 또 정상으로 돌아오네요. 예, 플래그라는 걸 해보시면 뒤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도 돼요. 근데 이 부분에 밴드 값을 여러분들께서 조절하시면 저렇게 그 굴곡이라든지 이런 걸 훨씬 바꿔보실 수가 있고요. 뭐 다른 형태로도 다 바꾸실 수가 있어요. 고기 모양으로 만들어 본다든지, 예, 여러 가지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. 이 부분 여러분들께서 다양하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. 참고로 이 워프 텍스트라는 기능은 텍스트 원래의 속성, 즉 글씨를 수정할 수 있는 속성은 그대로 남겨둔 상태에서 다양한 형태로 변경을 가해주는 기능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. 예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